이 남자의 메시지는 선물입니다. 힘없이 굴러가던 톱니바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선물이자 지루한 세상에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성공을 쟁취할 바로 당신이 마음에 새길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린치핀이 되세요. 글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긴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마케터, 창의적인 사고로 개인의 가치를 이끌어 소모품 같던 일상을 대체 불가능한 린치핀으로 만들어가는 유일한 멘토, 세스 고딘을 설명하는 몇 가지 수식어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언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와버렸죠. 세스 고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지침을 따라 움직이고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그저 그런 세상에서 자랐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규칙을 따르는 행동에서 창출될 수 있는 기쁨과 수익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중산층의 고통은 점점 커져간다. 임금은 늘 제자리다.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개념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스트레스는 천장을 뚫고 솟구친다. 도망갈 곳도 없다. 숨을 곳도 없다. 이런 그의 말처럼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어버린 세상,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막막한 현 시대, 세스 고딘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린치핀으로의 변화를 제안했죠. 이번 영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을 예술로 만들고 경제적 자유를 깨워준 자기개발의 결정판 메시지, 세스 고딘의 린치핀 속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린치핀을 설명하기 앞서 세스 고딘은 현 시대의 문제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떤 나라, 어떤 조직에 가도 사람들은 남이 무언가를 시키기만을 기다린다. 독재자가 명령하는 대로 무조건 복종하는 겁쟁이 시민들처럼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확실성을 얻는 대가로 자신의 자유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0년간 이렇게 우리의 삶의 수준이 높아져 왔다. 맡은 일을 해라, 시간 맞추어 출근해라, 열심히 일해라, 상사의 말을 들어라, 참아라,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라. 그러면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것들이 그동안 우리 삶을 지배했던 시스템의 기본 공식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기다. 이 사기극에서 개인은 절대 승리할 수 없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멋진 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세스 고딘, 어릴 적부터 우리는 보편화된 교육 속에서 무언가를 창조하기보다는 정해진 매뉴얼을 따르라고 아니면 불이익이 갈 것이라고 강요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마치 하나의 톱니바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있던 거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혹은 수많은 톱니바퀴들의 가장 위에는 창의적인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목소리 그 반대로 나아간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물론 예전에는 거대한 기계 속 톱니바퀴가 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왔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버렸어요. 심지어 모두가 기피하던 블루칼라 노동자, 그리고 선망하던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경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스 고딘은 이렇게 표현했죠. 화이트칼라 노동자란 하얀 깃이 달린 셔츠를 입고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들이 일하는 곳은 공장이다. 물론 그들은 삽질을 하지 않는다. 대신 연필로 글을 쓰거나 컴퓨터로 일을 처리한다. 옷에 기름이 묻을까 걱정하기보다는 점심시간에 먹는 패스트푸드 때문에 배에 기름이 차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럼에도 그들이 일하는 곳은 공장일 뿐이다. 계획과 통제에 따라 일해야 한다. 성과도 수치로 측정된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최적화된다. 아침에 출근하면 일하는 사람들 스스로 하루 종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이곳이 바로 공장이다. 평균이 되기 위한 삶은 끝났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기계가 대체해버린 육체적 노동 때문에 새로운 블루칼라가 되어버린 화이트칼라, 그리고 정형화된 매뉴얼 때문에 더 이상 한 회사의 부품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사회는 그의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든 대체가 가능하고 심지어 더 낮은 가격에 고용을 하면 회사의 이익 또한 더 커지기 때문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대한 자본도 없는 사람들, 그렇다고 공장이나 회사, 부동산 등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세스 고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르주아는 공장 운영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다. 생산 수단은 노동자를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제공한다. 프롤레타리아는 스스로 공장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부르주아에 얽매여 힘들게 노동한다. 자본주의가 200년 이상 발전하면서 이 두 계급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누구나 이 두 계급 중 하나에 속했다. 하지만 이제 프롤레타리아도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다른 노동자들과의 소통을 가로막던 장벽, 자본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던 장벽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 우리 경제와 사회에 세 번째 계급이 생겨나고 있다. 나는 이들을 린치핀이라고 부른다. 린치핀은 다른 사람의 기계를 이용해 생산하고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만 하는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다. 부르주아 귀족도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영향을 미쳐 자신만의 권력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꼭 필요한 사람, 린치핀이 될 수 있다. 세스 고딘이 말한 세 번째 계급 린치핀, 그는 없어선 안 될 사람이자 대체가 불가한 린치핀은 어느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존재한다고 말했죠. 물론 이쯤에서 이런 의심이 드실 겁니다. 과연 나도 린치핀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천재들과는 거리가 먼데. 그리고 세스 고딘은 그런 의심을 예상이라도 한 듯 이렇게 말했죠. 세상 어느 누구도 늘 천재처럼 행동하지는 못한다. 아인슈타인은 매일 퇴근할 때마다 자기 집을 찾지 못해 애를 먹었다. 그는 가끔 천재처럼 행동했을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적어도 한 번은 천재였던 적이 있다. 누구나 한 번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올 수 있는 날개를 찾고 발명하고 창조했다. 그런 일을 한 번 해냈다면 또다시 할 수 있다. 천재들은 애초에 훌륭한 재능, 유전자, 교육, 배경, 인간관계를 타고난 것이라고, 나에게는 그런 운이 따르지 않았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가엾게 여기는 데는 아무런 노력도 들지 않는다.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 이야기일 뿐이라고 핑계를 대기는 쉽다. 하지만 아마존닷컴을 세운 제프 베이조스와 애플을 세운 스티브 잡스는 양부모 밑에서 자랐다. 남아프리카의 영웅 넬슨 만델라는 깜빵에서 세상을 바꾸었다. 처음에 이들은 결코 우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자신의 천재성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스스로 천재처럼 행동하기를 선택했을 뿐이다. 천재는 만들어진다. 즉, 변화를 실행하는 데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람은 없다. 린치핀은 신비로운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다. 새로운 종류의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스스로를 훈련한 사람들이다. 어쩌면 나는 못해라는 이 말이 머릿속에서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은 충분히 영리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했고 재능도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하게 묻고 싶다. 할 수 없는 것인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셨나요? 세스 고딘은 대체가 불가능한 린치핀이 되길 선택하신 분들을 위해서 행동 가능한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장에서 가능한 접근법. 그는 이렇게 말했죠.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려면 힘든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가장 훌륭한 의미에서의 노동이다. 린치핀은 천재이고 예술가이고 선물을 주는 사람이다. 자신이 맡은 일에 인간성을 쏟아붓는다. 우리가 말하는 힘든 일은 힘을 써야 하는 일이 아니다. 차이를 만들어낼 만큼 용감한 일이다. 그리고 기회는 대부분 기회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소한 일들을 규칙을 깨는 활동으로 바꾸는 것이다. 자신에게 D학점을 주어라.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이나 상사나 비판자가 싫어하는 것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다짐하라. 물론 기술이 부족해서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엉터리 결과물을 만들어내라는 말이 아니다. 시스템과 일반적 기대와 현 상태에 도전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라는 말이다. 사람들은 자잘한 부분까지 트집을 잡아 비난할 것이다. 그렇게 자신에게 D학점을 주어라. 그것은 탁월한 D학점이다.
이처럼 직장에서 린치핀이 되는 첫 번째 과정은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힘든 일, 그리고 자신이 D학점을 받을 만한 완벽하진 않지만 틀에 벗어난 일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 상사에게 A+라는 점수를 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그 뜻은 정확하게 톰 리바퀴가 해야만 할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이니까 오히려 완벽을 한 움큼 내려놓고 내면의 창의력과 천재성에 다가가 보는 거죠. 그렇게 두려움에 맞서 보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소중한 시간을 완벽함을 위해 쏟아붓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며 이렇게 덧붙였어요. 완벽함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만의 소중한 시간을 쏟아붓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고? 간단하다. 예술은 결점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뛰어난 것은 절대 스펙을 충족하지 않는다. 스펙은 표준 틀에 끼워 맞출 수 있다는 뜻일 뿐 특별히 관심을 가질 만한 대상이 아니다. 예술가는 우리가 지닌 천재성의 미스터리를 믿는다. 그들에게는 지도가 없다. 단계별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 가끔 비난을 받는다 해도 결코 피하지 않는다. 미스터리하지 않다면 쉬운 일일 것이다. 쉬운 일이라면 별다른 가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자유로워지라고 속삭여보라. 이제 세상은 천재적인 자아를 꺼내 보여주라고 말한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당신을 원한다. 이런 그의 말처럼 우린 각자의 위치에서 예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술은 완벽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내고서야 만들 수 있으며 기계는 예술을 창조할 수 없죠. 그는 이 예술을 한 가지에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이 뛰어난 수완으로 불만을 가진 고객을 열렬한 팬으로 바꾸는 것도 예술이고, 셰익스피어가 예술인 것처럼 오늘날의 대중극작가와 삼류극작가들도 마찬가지로 예술을 하고 있다고 말했죠. 예술이란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한 선물이다. 이런 문장을 남긴 세스 고딘,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비밀이자 린치핀이 가진 생산수단 중 하나로 예술가와 관람객 사이의 상호작용인 감정 노동을 꼽았습니다. 모임을 이끌어가는 예술, 학생과 상담하는 예술, 인터뷰하는 예술, 화난 고객을 진정시키는 예술, 이렇게 어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자 인간 관계를 맺는 모두가 예술가라고 말했죠. 그렇기에 가장 좋은 또 하나의 시작으로 이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일은 곧 돈이다. 주는 만큼 일한다는 태도를 공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나는 이런 태도를 매우 싫어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싸구려로 만든다. 자신의 가치가 진정 그렇게 낮다고 생각하는가? 겨우 하루 몇만 원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삶을 저당 잡힐 것인가?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팔아넘기려고 하는 순간 자신 안에 잠재해 있는 예술가가 되는 일은 멈추고 만다. 하루라도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보내야 하는 이유가 누군가가 높은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단 하나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스스로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관객을 알아야 자신이 하는 일에 타깃을 설정할 수 있고 효율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어떤 사람을 무시해도 좋은지 알려준다. 그렇게 자신이 선택한 관객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다른 사람은 배제하라.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말아라. 엄청난 책임감과 자유를 누리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면 감정 노동을 더 늘려야 한다. 이제는 일터에서 감정 노동을 하라. 그래야 톱니바퀴가 아니라 인간으로 대우받는다. 어떤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겨야 한다면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겨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이처럼 주는 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예술을 만들기 위해서 남들이 기피하는 감정 노동을 하고, 그렇게 이번 달 월급이 아닌 미래의 가치를 더해 나가라는 조언,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세스 고딘의 인사이트. 실제로 그는 이 부분을 직접 이겨내고 린치핀의 길로 나아간 장본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진 않았지만 100권 이상의 책을 집필했고 그 경험 속에서 많은 영감을 느꼈죠.
그렇게 나온 린치핀, 보랏빛 소가 온다 등의 수많은 세계적 베스트셀링 도서들. 그는 진정한 예술가들은 완벽이 아닌 작업을 끝내는 법을 안다며 세계 최고의 화가를 예시로 들기도 했어요. 피카소는 1000점 이상의 그림을 그렸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카소의 그림을 3점 이상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생산하고자 하는 본능이다. 해법을 창조하면 문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안으로는 인간적인 면을 감동시켜야 하고 바깥으로는 사람들의 관계를 맺어주어야 한다. 피카소의 성공 확률이 0.003%라는 말은 완벽을 추구하던 모습에 부끄러움을 가득 채웠고, 세스 고딘의 성공 뒤에도 수많은 역경과 끝냄의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고민하던 스스로의 모습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었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그들은 실패를 다르게 생각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 배운다. 처음부터 시도하지 말 걸 그랬다고 후회하지 않는다. 자신은 똑똑한데 세상이 엉터리라고 한탄하지 않는다. 지는데 능숙한 사람은 머지않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진정한 편안함을 찾기란 매우 힘들다. 역설적으로 차이를 만들고 자신만의 발판을 찾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일부러 찾는 사람들이다. 잊지 마라. 다른 사람이 무서워하는 불편함을 자처하면 진짜 보상을 얻을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실패도 일을 해낸 것으로 간주하라. 그러니 실수를 하라. 그리고 세스 고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직장을 넘어 자신만의 창의적 활동을 하는 또 다른 예술가이자 린치핀이 되기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지침을 남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열정과 아이디어를 남들에게 선물로 주라는 것이었죠. 물건이나 그림처럼 손에 잡히는 것뿐 아닌 어떤 것을 보고 듣고 이해하는 것도 충분히 예술이 될 수 있다며, 무언가를 바라고 베푸는 상품이 아닌 되돌려받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감정노동 혹은 상호작용을 하는 진짜 선물을 퍼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는 대상은 3가지로 분류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친구나 가족, 그리고 직장 동료 등 진심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 두 번째 집단은 거래하는 사람들로서 기업이나 예술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 마지막 3번째 집단은 인터넷으로 전해지며 나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팔로워 혹은 팬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대상은 3번째 집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집단이 커지면 2번째 집단은 저절로 커지게 되고, 그렇게 나에게 기꺼이 일을 맡기고 돈을 주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덧붙였죠. 그리고 직장을 벗어나는 린치핀의 시작점으로 리오 바우타라는 작가가 추천한 한 가지 방법을 나눴습니다. 우선 1년의 중요한 작품을 하나씩만 만들겠다고 계획하라. 그리고 그것을 작은 프로젝트로 쪼개라. 그 프로젝트를 완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매일의 임무를 3가지씩 설정하라. 그런 다음 일하는 시간에 그것만 하라.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떤 예술을 꿈꾸든 거대한 작품을 완수하는데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 1시간은 어쩌면 즐겁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10시간보다 훨씬 생산적일 것이다. 성공한 예술가와 실패한 예술가의 차이는 아이디어가 깨어난 다음에 나타난다. 이들의 차이는 누가 먼저 해내느냐 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 일을 해냈는가? 이렇게 마지막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린치핀으로의 도약법을 설명한 세스 고딘. 저도 그의 저서 린치핀 속의 인사이트를 정리하며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사람들을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인 바퀴 속 아주 작은 부품 린치핀으로 비유한 부분은 머리가 저려올 정도로 충격적이었고, 그 비유가 금은 보화가 아닌 하나의 작은 린치핀이었기 때문에 어디서든 그 기회가 존재할 거라는 생각과 글을 읽는 내내 많은 분들도 그의 메시지를 통해 변화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어요.
한 가지 예시로 세스 고딘은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과의 시간을 보내며 그가 린치핀이 되는 시간은 하루 단 5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그 5분이 매년 수천억의 가치를 불러와요. 그리고 그가 말한 시작은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시작해라, 이런 허무맹랑한 조언이 아니라 하루 1시간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통해 한 발자국씩 두려움부터 이겨나가라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조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어떤 일을 훌륭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일은 언제든 또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린치핀이 되기까지는 지름길이 없다. 힘든 일일수록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평범한 예술가와 위대한 예술가를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쉽게 결과가 나지 않는 어두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눈여겨보면 된다. 끊임없이 맞닥뜨리는 저항을 극복해내야 할 만큼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주목해라. 이런 사람들이 린치핀이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 번 그 일을 해냈다면 또 할 수 있다. 날마다. 그러니 상황이나 습관이 자신의 선택을 지배하도록 두지 마라. 자신의 주인이 되어라. 과감하게 선택해라. 이번 영상 속 세스 고딘의 메시지가 영상을 접하신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곁에서 진정한 성공을 원하는 많은 분들께 다 린치핀으로의 도약을 선물하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